낭만약손 제21호봉과 5호봉을 이용해서 무릎을 움직이는 근육들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앞쪽에 있는 무릎의 편근인 대퇴사두근, 안쪽에 있는 봉공근 박근, 가쪽에 대퇴근막 장근, 대둔근의 얕은 갈래가 장경인대로 연결되어져서 아래쪽에 정강뼈에 부착되어져 있는 이 두 개의 근육, 뒤쪽에 햄스트링, 아래쪽에 장단지근까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릎 통증에 가장 문제를 일으키는 대퇴사두근부터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겨드랑이에 끼운 상태에서 아래쪽 이 부위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푸시다가 5호봉과 같이 합작으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호봉을 아래쪽에 위치한 상태에서 풀게 되면 대퇴사두근 뿐만 아니라 아래쪽에 있는 햄스트링도 동시에 풀 수가 있습니다. 조금씩 이동하면서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대퇴사두근을 하나씩 분리해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내측관근, 대퇴직근, 중간관근, 외측관근 순으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측관근은 이렇게 부착되어져 있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위에서 아래쪽 방향으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아래쪽에서 위쪽으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봉을 길이를 조금 늘린 상태에서 반대쪽 겨드랑이에 끼운 상태에서 아래쪽에서 위쪽 방향으로 압을 가하면서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푸실 때 주의할 것은 반드시 뼈를 비켜서 압을 주셔야 됩니다. 뼈 방향으로 하게 되면 엄청난 통증이 오기 때문에 방어기제가 작동이 됩니다. 방어기제가 작동되지 않는 상태에서 풀어주셔야 근육을 효율적으로 풀 수가 있기 때문에 뼈 방향을 비켜서 풀어주셔야 됩니다. 이어서 대퇴직근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릎 펴임과 굽힘이 동시에 일어나기 때문에 이 근육은 다른 근육에 비해서 지나칠 정도로 딱딱하게 굳어 있습니다. 위에서 아래쪽으로 내려가면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하장골국 부위 쪽에 위치한 상태에서 뼈를 비켜서 이렇게 체중을 이용해서 아래쪽으로 내려가면서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보여드리기 위해서 빠르게 진행하지만 여러분들은 길고 깊은 압으로 풀어주셔야 거층, 중간층, 맨 아래층, 심부의 근막까지 풀리게 됩니다. 풀 때 간격도 이렇게 저는 이렇게 하지만 여러분들은 촘촘하게 풀어주셔야 모든 근막들이 풀어지게 됩니다. 다시 다리를 살짝 이렇게 돌린 상태에서 이때는 같은 방향의 겨드랑이에 끼우신 상태에서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쪽에서 풀 때는 사이즈를 살짝 한 칸을 줄이시면 됩니다. 천상장골극 아래쪽에 접촉한 상태에서 안쪽 방향으로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늘 강조하지만 뼈를 향해서 누르게 되면 극심한 통증이 발생하면서 방어기제가 작동되기 때문에 뼈를 스치듯이 이렇게 하면서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발로 이렇게 받쳐준 상태에서 누르게 되면 더 효율적으로 풀 수가 있습니다. 이어서 대퇴직근 아래쪽에 있는 숨겨진 근육인 중간관근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간관근을 푸실 때는 다리를 이렇게 옆으로 위치한 상태에서 대퇴직근을 풀 때보다는 더 안쪽으로 접촉하셔야만이 중간관근을 풀 수가 있습니다. 위에서부터 풀어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중간관근은 막이 더 많이 분포되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간관근이 충분히 부드럽게 풀려 있어야 무릎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근육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간과할 수가 있습니다. 중간 관근이 풀리지 않고서는 무릎의 문제는 해결이 안 됩니다. 중간 관근을 늘 정상적인 상태로 유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고 깊은 앞 오래 강하게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상처가 있거나 피부에 문제가 있으신 분들은 주위에서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가쪽에서 안쪽을 향해서 중간 관근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측 관근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뼈를 서치듯이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대퇴사두근 중 외측 관근이 가장 큰 근육이기 때문에 좀 더 오래 강하게 5강 기법으로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아래쪽에 5호봉을 위치한 상태에서 위아래 합동 작전으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풀면 강한 압으로 풀 수가 있습니다. 위도 아래도 동시에 풀리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동하면서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오래 풀어야 심부의 근막까지 풀리게 됩니다. 괴퇴근막 장근, 대둔근의 얕은 층이 장경인대와 결합이 되어서 정강뼈 가쪽에 부착되어져 있습니다. 괴퇴근막 장근, 대둔근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봉을 이렇게 위치하게 되면 이쪽에 있는 대둔근이 풀리게 됩니다. 괴퇴근막 장근은 대전자 전상장골극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부착되어져 있는 것이 바로 괴퇴근막 장근이 되겠습니다. 대전자에서 그 사이를 접촉한 상태에서 이 방향으로 뼈를 비켜서 이렇게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좀 더 뒤쪽에 대둔근의 얕은 층을 더 강하게 풀고 싶으신 분들은 이렇게 누른 상태에서 이쪽 손으로 봉을 누른과 동시에 당겨 주시게 되면 더 강한 압으로 풀 수가 있습니다. 장경인대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대는 70% 80%가 콜라겐 섬유, 1%가 엘라스틴 섬유, 1%에서 5%가 섬유화 세포, 나머지가 물을 끌어안고 있는 기질이 되겠습니다. 바로 기질 속에 물을 충분히 끌어안고 있게 되면 인대가 부드러운 상태가 됩니다. 그러나 물이 빠져나가게 되면 인대가 말라 비틀어진 상태가 되면서 괴퇴근막 장근, 대둔근, 얕은 층이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가 없게 되기 때문에 이 장경인대도 잘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의발 근육을 유발하는 옆다리 빗근, 봉공근, 두덩정강근, 박근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맨 아래쪽에 위치한 것이 바로 여기 보이는 힘줄입니다. 반근양근, 반힘줄 모양근이 되겠습니다. 한 근육은 맨 앞쪽, 한 근육은 맨 뒤쪽, 한 근육은 중간 부위로 가서 부착되어져 있습니다. 가장 많이 풀어야 될 근육이 바로 이 근육이 되겠습니다. 발을 아래쪽에 받친 상태에서 이렇게 풀어주시게 되면 효율적으로 풀 수가 있습니다. 정확한 봉공근 위치에 접촉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확인한 상태에도 이렇게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확인, 접촉, 누르시고 확인, 접촉, 누르시고 확인, 접촉, 누르시고 다시 발을 살짝 아래쪽 이동한 상태에서 이렇게 확인하고 접촉하고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뼈를 비켜서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박근과 내전근 햄스트링의 안쪽 갈래 발바닥 쪽에 반대쪽 발바닥 쪽에 위치한 상태에서 풀어주게 되면 더 강한 압으로 풀 수가 있습니다.
이 부위부터는 장단 내전근, 대내전근이 있기 때문에 길고 깊은 납으로 오래 강하게 풀어주셔야 이 모든 근육들이 풀어지게 됩니다. 이어서 뒤쪽에 햄스트링 4갈래와 아래쪽에서 발목을 굽히고 무릎을 굽히는 장단지근을 동시에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호봉을 무릎 뒤쪽으로 최대한 밀착한 상태에서 그대로 상체를 세우시기 바랍니다. 오랜 시간을 이렇게 풀다 보면 서서히 풀리면서 통증이 줄어들게 됩니다. 줄어든 만큼 상체를 세우셔서 좀 더 압의 강도를 높이시기 바랍니다. 충분한 시간을 통해서 방어 기제가 작동되지 않는 선에서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더 강한 압으로 풀고 싶으신 분들은 상체를 최대한 뒤로 제끼면서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한 상태에서 이 근육이 충분히 풀렸다 싶으시면 바로 아래쪽으로 이동하면서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방법으로 압 올리기 90도밖에 안 되는 아이들이 한 아이는 6개월 만에, 그 다음 아이는 3개월 만에, 마지막으로는 한 달 만에 올린 아이들이 있습니다. 중간 부위로 충분히 풀어주시고 난 다음에는 오른쪽 가쪽, 왼쪽 안쪽을 동시에 푸는 방법은 발을 한쪽 방향을 향해서 위치한 상태에서 이렇게 하고 앉게 되면 오른쪽은 가쪽이 위로 올라와 있고 왼쪽은 안쪽이 위로 올라온 상태입니다. 이 상태에서 충분히 푸시다가 가쪽이 더 많이 뭉쳐 있으신 분들은 가쪽을 향해서 몸을 이렇게 기울게 되면 온몸의 체중이 가쪽 갈래에 실리게 되면서 더 강한 압으로 풀 수가 있습니다. 충분히 풀고 난 다음에는 이때는 이렇게 몸을 옆으로 기울게 되면 다침이 없기 때문에 그냥 넘어지게 됩니다. 이때는 몸이 옆으로 이렇게 기우는 것이 아니라 엉덩이를 들었다가 이렇게 놓게 되면 전체 체중이 왼쪽 안쪽 갈래에 실리게 되면서 강한 압으로 풀 수가 있습니다. 동일한 방법으로 이동하면서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른쪽 왼쪽 이동, 오른쪽 왼쪽 이동, 오른쪽 왼쪽. 충분히 풀고 난 다음엔 다시 발끝을 반대 방향으로 위치하시게 되면 왼쪽은 가쪽, 오른쪽은 안쪽 갈래가 위쪽으로 위치하게 됩니다. 역시 동일한 방법으로 왼쪽, 오른쪽 이동, 왼쪽, 오른쪽 이동, 왼쪽, 오른쪽, 왼쪽. 모든 근육은 외막, 다발막, 세포막 이 3중막으로 되어져 있는데 이 막은 어떤 구조로 되어져 있는가 하면 콜라겐 섬유, 엘라스틴 섬유, 기질로 되어져 있습니다. 콜라겐 섬유는 원물의 기둥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엘라스틴 섬유는 바로 신축선, 고무줄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두 개의 섬유가 정상적인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질이 물을 많이 머금고 있어야 됩니다. 기질은 히알루론산이 자기 모기에 1000배의 물을 끌어안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물냉면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물냉면은 히알루론산이 냉면 그릇, 히알루론산이 끌어안고 있는 물이 바로 냉면 그릇 안에 가득 담겨 있는 육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안에 면발들이 있는데 그 면발들 중에 콜라겐 섬유로 되어 있는 면발은 질긴 부위, 그 다음에 쫀득쫀득한 면발 부위는 바로 엘라스틴 섬유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콜라겐 섬유, 엘라스틴 섬유가 충분히 물속에 잠겨 있어야 됩니다. 물이 만약에 빠지면 빠진 만큼 막들은 말라 비틀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서 신축성이 점점 줄어들게 되겠죠. 꽉 조여진 이 상태가 이렇게 풀어줘야 드디어 물이 서미게 되면서 말라 비틀어지는 막들이 불게 되면서 드디어 신축성이 확보가 되면서 확보된 만큼 점점 가동 범위가 좋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근육에는 에너지가 3초 분량밖에 없습니다. 끊임없이 우리는 또 움직여야 되죠. 그러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이 세포 내의 에너지 발전소에서 에너지를 만들어야 됩니다. 에너지 발전소가 미토콘드리아거든요. 걔는 이중막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미토콘드리아에서 에너지를 만들기 위해서 반드시 산소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포도당, 지방산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심장에서 동맥혈관을 통해서 공급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바로 외막, 다발막, 세포막을 통과해야 돼요. 그리고 안에서 노폐물이 발생합니다. 소용성 노폐물은 정맥혈관을 통해서 배출되고 지용성 노폐물은 림프관을 통해서 배출이 됩니다. 그래서 외막, 다발막, 세포막, 세 개 막은 공급과 배출의 나들목입니다. 이 나들목의 상태가 어떠냐에 따라서 공급이 원활하게 되면 원활한 만큼 체력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공급로가 또 배출로가 막히게 되면 막힌 만큼 체력적으로 문제가 오게 되는 것입니다.